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 공간은 줄이고 열은 남기지 않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서데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엠비전의 김학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비는 점점 작아지고 있더라고요.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광학계는 항상 그대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좀 궁금증을 품고 왜 광학계가 계속 그대로 있을까, 그리고 장비는 왜 계속 작아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왜 컴팩트 해야 되고 왜 저발열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컴팩트와 저발열을 만들기 위한 한계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한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준비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어떠한 제품으로 실제 적용이 되었는지 차례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왜 컴팩트와 저발열인가 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왜 부족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공간은 곧 비용이고 이 비용이 곧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경쟁력이고 그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생성형 AI로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한 공간 내에 장비가 굉장히 띄엄띄엄 여유를 가지고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장비를 넣을 수 있다면 그 장비에서 생산량이 그만큼 증가가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효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장비들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더 많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공간 활용을 얼마나 더 잘 하느냐가 곧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 즉 그 장비가 작아지는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광학계의 크기가 생산 전략의 일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의 플리칩 본더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도 이쪽에서 칩이 얼마나 이 피커에 제대로 얼라인이 돼서 잡혔는지 검사하는 광학계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웨이퍼가 있고 위쪽 이 칩이 피커의 아래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광학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렇게 공정상 혹은 설계상 광학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공간 내에 많은 생산 장비를 넣으려다 보니까 장비들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필요한 광학계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장비 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보통 장비 회사에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김설계 씨와 박비전 씨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아마 비전 광학계를 선정하시거나 비전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설계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계 끝, 비전은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광학계를 선정하거나 검사를 하기 위한 비전 담당자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비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설계해서 이렇게 끝내놨으니까 비전은 알아서 집어넣어라.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컴팩트한 광학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한 광학계가 필요로 하는 것 이외로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검사를 하기 위한 카메라의 해상도는 점점 커지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드맵은 60메가 정도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0메가 이상 되는 103메가, 151메가
정도의 큰 고해상도의 카메라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상도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도 그만큼 더 증가가 되는 요구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해상도가 커지면서 더 고속의 요구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같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문제점이 바로 열입니다. 카메라 해상도가 커지고 그만큼 많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 카메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들이 있는데요. 이 열들이 발생을 하는 게 과연 그럼 진짜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해봤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표면에 있는 디펙 포인트를 광학계로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촬상을 했습니다. 이때 찍었던 이미지가 카메라의 내부 온도가 상온 한 36도 정도에서의 포커스를 잡아서 설치를 해놓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카메라 영상 촬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촬영을 해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 내부 온도가 약 5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광학계가 해상도가 이렇게 약간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였고, 이 무너지는 현상이 왜 발생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실제 광학계의 높이를 Z축으로 한 10마이크로 정도 아래로 내렸을 때 다시 포커스가 이전과 같은 형태로 포커스가 잡히더라. 이 부분은 사실 광학계가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에 붙어 있는 렌즈 그리고 거기에 체결되는 경통, 이 경통이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되면서 배율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포커스가 단순히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온라인 좌표를 봤을 때 좌표가 최대 X 혹은 Y 축 방향으로 3픽셀 이상씩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좌표가 틀어지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쪽 공정에서의 온라인 검사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작고 열이 적은 카메라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과제 정의를 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학계는 당연히 더 작아야 될 것이고 작은 만큼 무게도 가벼워지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적으로도 부담 없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면 좋겠다. 그리고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전력 동작을 통해서 저발열 솔루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길이를 충분히 길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카메라의 데이터 케이블과 파워 케이블을 하나로 구성을 해서 전원이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다면 배선에서의 이점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만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비에서 발생하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EMI나 ESD 관련된 내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9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솔루션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머신 비전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먼저 기본에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머신 비전 카메라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와 프레임 그래버 크게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 보면 카메라는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이미지 센서 보드, 그리고 이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싱 보드, 그리고 이거를 프레임 그래버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보드, 크게 이렇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 파트 중에 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센서와 프로세싱 보드에서 가장 많은 열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열이 발생하는 걸 잡기 위해서 열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카메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는 당연히 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세싱 보드를
제거를 해본다면 카메라에서 발생한 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에 있는 프로세싱 보드를 제거하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저희가 서치를 해봤을 때 서데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서데스라는 인터페이스는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전환해서 그 직렬 데이터를 PC나 아니면 인베디드 쪽 보드 단으로 보내서 다시 PC나 보드에서 직렬 데이터로 받은 것을 병렬로 복원하는 기술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데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전환하고 직렬 데이터를 다시 병렬로 변환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게 서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변환하고 다시 직렬 데이터를 병렬로 변환하는 이 구조 자체는 고해상도의 카메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병렬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병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보드나 PC단에서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병렬로 전송된 각 데이터들의 전송 속도가 약간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저희가 스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큐 값에 따라서 병렬 데이터가 제대로 원하는 속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미지를 제대로 합성하지 못해서 실제로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한 호스트 단에서는 패킷이 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서데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렬로 전환해서 그 직렬된 데이터를 차례로 병렬로 다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큐에 의한 데이터 깨짐이나 이미지 로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가면 갈수록 이런 형태의 데이터 전송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데스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미 자동차나 인베디드 시장에서 이미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이제 AI 쪽 발표를 해주시면서 테슬라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이 도로에 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도 보면 많은 수량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에 적용되어 있는 그 카메라도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계속 도로를 다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이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많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과연 기존의 머신 비전 시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하고 있을까라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머신 비전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페이스가 주로 이제 USB, 카메라 링크, CXP, 기그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서데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CXP와 가장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데스 인터페이스는 카메라 케이블 길이를 15m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에는 여러 개의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중에 FPD 링크, GMSL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GMSL2와 GMSL3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 자체의 밴드위스는 CXP6, CXP12와 그 밴드위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격을 보면 CXP와 가장 유사한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MSL 인터페이스와 다른 기존의 머신 비전에서 많이 사용하셨던 인터페이스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CXP6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했을 때 5메가 기준 117프레임 정도 나오게 되고 12메가는 48프레임 그리고 GMSL2 인터페이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는 밴드위스상 5메가는 120프레임, 12메가는 50프레임까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데스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SoC 칩의 캐리어 보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타입의 인터페이스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X86 일반적인 PC 메인보드에 바로 다이렉트를 꽂아서 활용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USB 카메라처럼 중간에 USB 컨버팅 모듈을 두고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 카메라를 USB 컨버팅 모듈에 연결을 한 후에 이 모듈을 PC에 연결해서 기존의 USB 카메라 사용하셨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머신 비전에서 그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프레임 그래버를 활용해서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테슬라 사례처럼 인베디드 형태로 이제 비전 컨트롤러, 사실 테슬라 차량 내에도 보면 인베디드 PC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베디드 PC에서 카메라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머신 비전에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레임 그래버 타입 그리고 비전 컨트롤러 타입, 이 두 가지 타입은 바로 머신 비전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는 센서 패키지를 쓰면 정말로 카메라가 작아질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데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카메라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크게 보이는 이 카메라가 동일한 해상도 12메가의 카메라 기준으로 했을 때 CXP12 CXP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지금 서데스 인터페이스를 만든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훨씬 작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동일 센서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CXP 카메라와 비교를 해보면 X축과 Y축은 사이즈가 CXP와 동일하지만 Z축으로는 더 짧아집니다. 그 이유는 X축과 Y축이 동일한 이유는 동일한 센서 패키지를 쓰기 때문에 XY축으로는 더 작아질 수가 없는데,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싱 보드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만큼 Z축으로 여유가 생겨서 저희는 카메라를 Z축으로 더 작게 만들었고, 지금 이 상부에 있는 이 도면에서 보여드리는 이렇게 작은 카메라는 여기 보이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작아지는 픽셀을 활용한 작은 센서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제작을 했을 때 20x20, 33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카메라로 만들어졌고, 이 카메라의 크기는 아까 이 세미나 시작 전에 잠깐 받으셨던 키링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받으신 키링 사이즈가 실제로 이 카메라의 도면을 활용해서 3D 프린터로 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방금 나눠드린 키링이거든요. 이렇게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 심지어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가리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열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카메라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열이 방출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그러면 카메라 내부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동일한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카메라를 CXP 카메라와 서데스 인터페이스 카메라의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 속도로 영상 촬영을 했을 때 기준으로 약 CXP보다 10도가량 더 낮은 형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열이 정말 이렇게 작게 나면서 카메라에서 더 이점이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얼라인 좌표가 틀어지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였었거든요. 실제로 CXP 카메라를 썼을 때 좌표가 최대 X, Y로 3픽셀씩 틀어지던 현상들이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했을 때 보니까 온도 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니 픽셀 좌표가 틀어지는 정도가 한 픽셀 이내로 살짝만 흔들리는 수준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실험적인 데이터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이 서데스 인터페이스 카메라를 어떻게 실제로 저희가 고객들한테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솔루션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작은 형태의 카메라 사이즈의 라인업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작은 해상도는 0.4메가부터 최대 12메가 해상도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글로벌 셔터이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이 롤링 셔터인데요. 보통 검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 글로벌 셔터의 이미지 센서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롤링 셔터면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롤링 셔터 센서들 중에서도 글로벌 리셋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카메라에도 롤링 셔터기는 하지만 글로벌 리셋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서 내에서의 이미지 포톤이 쌓인 것들을 글로벌 리셋을 통해서 조명, 스트로브 조명과 함께 사용을 한다면 글로벌 셔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카메라 로드맵에서 말씀드렸던 150메가 이상의 큰 해상도의 카메라들은 대부분 글로벌 셔터가 아니라 롤링 셔터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롤링 셔터로 제작된 카메라들에서 글로벌 리셋 기능을 통해서 스트로브 조명과 함께 현장에서 많이 검사에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 롤링 셔터의 센서들도 충분히 글로벌 셔터와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드린 이 두 개의 제품이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된 최신 제품이고, 속도는 보이시는 것처럼 1.6메가 기준으로 246프레임, 그리고 0.4메가 기준으로 450프레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가의 인터페이스나 USB 인터페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기가의 인터페이스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USB 인터페이스와는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멀 사이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Y는 기존의 CXP와 동일한 29x29이지만 Z축으로 조금 더 짧아진 노멀 사이즈의 센서는 최대 저희가 20메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라인업은 지금 현재 해상도는 저해상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는 이것보다 더 고해상도인 25메가, 65메가 라인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프레임 그래버도 필요할 텐데요. 프레임 그래버도 당연히 역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PC 쪽의 인터페이스는 PCI Gen3 4배속의 슬롯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PCI 카드에 PEG 외부 파워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카메라의 전원을 공급할 때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카메라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그래버에는 여러 가지 I/O 쪽 핀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 인풋과 아웃풋,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TL, 그 다음에 LVDS 신호,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된 인풋과 아웃풋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기존의 머신 비전에서 사용을 하셨던 트리거나 스트로브 조명 제어하는 것까지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그래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EG 커넥터가 있어서 기존의 CXP나 NIC 카드를 쓴 기기처럼 파워를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 커넥터 보드 싱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프레임 그래버에는 카메라를 최대 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8대, 4대 이상의 더 많은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한 PC에 보드를 2장 이상 설치를 하면서 보드와 보드 간 싱크를 이용해서 한쪽에서만 트리거를 받더라도 보드와 보드를 싱크를 통해서 카메라를 같이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 그래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베디드 PC 솔루션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비전 컨트롤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프레임 그래버에서 보신 것처럼 포트가 총 4개 존재해서 이 비전 컨트롤러 하나로 카메라를 최대 4대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3핀 커넥터는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커넥터인데요.
즉 이 컨트롤러 하나를 가지고 카메라 4대뿐만 아니라 조명을 최대 4채널까지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과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DIO 핀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DIO 핀과 여기 있는 시리얼 포트 등을 통해서 PLC와 다이렉트로 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이 이더캡 포트가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더캡 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베디드 비전 컨트롤러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간단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최근에 모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션 드라이버의 이더캡 포트를 통해서 이 비전 컨트롤러에서 촬상된 이미지로 얻은 온라인 데이터를 바로 모션 데이터 쪽으로 보내면서 시스템을 더 간소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혹은 프레임 그래버와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도 필요한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가지 타입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커넥터 쪽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일자 타입, 그리고 기역자 형태로 앵글로 꺾여 있는 타입, 이 2가지 타입을 준비했고, 실제로 도면을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 타입이 있고 앵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 비전에서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 스트레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이 커넥터가 연결이 되고 케이블의 밴딩 그 곡률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학계가 설치된 것보다 그 위쪽으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앵글 타입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 바로 다이렉트로 카메라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위쪽으로도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협소한 공간에는 더 최적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카메라도 케이블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카메라를 그러면 활용하기 위한 SDK도 필요할 텐데요. SD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다른 툴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장치 리스트와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영역, 그리고 카메라 영상과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메라의 피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런 뷰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레이플이라는 카메라의 SDK와 전체적인 구조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존의 기가이 카메라를 사용하셨던 고객이라면 이 SDK는 크게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 카메라를 고객사에 대여를 해드리고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 뭐 이틀, 3일 만에 기존에 처음 써보는 SDK이지만 기존에 기가이 카메라를 써보셨던 고객분들은 바로 2, 3일 만에도 컨버팅을 다 하신 후에 바로 장비에 적용을 해서 뭐 이 광학계를 적용하기까지 1, 2주밖에 소요가 되지 않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니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피처 얻어오는 부분, 그리고 그랩을 하거나 종료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주요 핸들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영상을 받아오는 부분,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어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핸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카메라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 적용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 대의 카메라를 하나의 모듈로 좀 구성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 사이즈가 20x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4개를 전부 이렇게 정방형으로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40x40 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의 다른 고해상도 카메라나 다른 모듈들 대비해서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카메라 하나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를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인터페이스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4대를 붙이게 되면 실제로 발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미지 퀄리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도 없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Extended DOF라는 모듈을 저희가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익스텐디드 DOF 모듈 같은 경우에는 렌즈 하나에 카메라를 이 안에 3개를 배치를 해서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이미지를 카메라 3대가 동시에 촬상을 해서 포커스를 훨씬 많은 영역의 DOF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모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카메라를 활용해서 모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장비에 적용을 할 때 광학 모듈의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컴팩트한 광학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부분에 이제 웨이퍼 쪽 엣지를 검사하는 광학 모듈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킹이라든지 실제로 이 검사를 하기 위한 카메라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미러를 쓴다거나 협소한 공간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듈을 구성을 해서 이 안에 지금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조명, 이게 이제 조명인데요. 조명까지 같이 하나의 모듈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아주 협소한 공간에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작은 모듈을 만들어서 넣으면서 여기에 광학계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곳에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광학 모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전 컨트롤러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정 모니터링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엠비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카메라 협력사를 가지고 있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독일 요 3군데에서 렌즈 협력사도 저희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협력사를 통해서 고휘도의 아주 밝은 조명까지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비전에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모든 컴포넌트들은 다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내에는 이런 식으로 데모를 할 수 있는 데모 시스템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료나 검사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내방을 해주시면 이런 데모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디펙이 어떤 식으로 이미징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렌즈, 조명을 결합한 이런 형태의, 지금 여기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오토포커스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저희가 모듈 시스템인데요. 고객이 원하시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면 단순히 카메라, 렌즈, 조명의 단순 컴포넌트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듈 형태의 제품을 다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